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들뜬 마음과 함께 부동산 성공 투자 방법도 챙겨가시면 더욱더 알찬 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혹시 TV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유튜브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으로 찾아주시고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생생부동산 클리닉,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 S&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일부 지금 송성문 대표님과 함께 꾸려나가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한 걱정, 고민,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한 점 많으시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 똑똑 두드려 주시고요. 저희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356번이고요. 문자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빠르게 전화 연결 하나 해볼게요.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연락 주셨어요? 네, 미아동의 꿈의 숲 효성 해링턴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은 매도가 안 되고요. 네, 향후 전망하고 매도 시기를 알고 싶고요. 네. 네, 월계동 광운대 앞에 SK뷰 24평을 매수해도 괜찮은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아, 네. 광운대 쪽은 실거주 목적이세요? 아니요, 투자 목적입니다. 아, 네. 투자 목적이세요? 그러면 빠르게 네. 저희 지금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보고 네,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네.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거기 기름유통 건너편 쪽에 있는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입주하고 하는 거. 네, 내년 예. 9월부터 입주입니다. 예, 미아 9-1 구역인가요,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여기 조합원이시고 그러면은 여기를 지금 매도하는 시기가 궁금하시고 또 광운대 아까 얘기한 광운대 SK 아파트를 얘기하시잖아요. 네, 24평이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팔고 글로 가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그쪽 그냥 투자 목적으로요. 아, 이거는 그냥 외도 시기가 궁금하시고 광운대역 근처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겠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쪽 지금 해링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유하시고 네, 입주 내년이잖아요, 입주가. 네, 네, 내년 입주 시기 정도까지는 좀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매도 시기는 그때쯤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좋은데 일단 네. 결론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거 이렇게 별로 좀 좋아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오래 가져가는 거. 네, 예, 그래서 오래 가져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입주 시기 그쯤으로 해서 한번 변화를 줘보시자 이런 얘기를 좀 먼저 결론 드릴게요. 그거 먼저 네. 말씀드리고 가운데 쪽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네, 자 이렇습니다. 지금 위치가 이쪽 어디야 지금 기름유통 건너편 쪽인데 사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점은 뭐냐면 이거 새 아파트예요. 그죠? 네, 예, 이제 새로 조성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너편 쪽이 미아뉴타운이에요. 그죠? 네, 또 아래쪽 오른쪽으로 가면은 또 장인뉴타운이 있고. 네, 그죠? 그래서 이쪽 장인뉴타운과 미아뉴타운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의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왼쪽 오른쪽으로 너무 공급량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장인뉴타운은 또 새거가 들어서잖아요 지금. 그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새거긴 한데 아파트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 새거면 좀 더 좋긴 한데 지금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오래 가져갈 필요는 좀 없어 보인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도 시기를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해지는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지금 새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어떤 영향을 좀 줄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입주 시기 정도 돼서 조금 지나면 조금 매도 시기를 잡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광운대역 근처를 이쪽을 보신 이유는 뭘까요? 광운대역 근방에 개발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요.
자, 일단 광운대를 좀 크게 좀 볼게요. 일단은 광운대역 근처가 있는데 지금 이 광운대역 근처는 실질적으로 지금 변화가 좀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그 주변으로 미륵, 미성, 선무아파트 재건축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서 이쪽 지역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천천히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그 이유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좀 고려해 본다 그러면 지금 매수해서 들어가는 거는 물론 매물도 없죠, 별로. 네, 없어요. 이게 지금 서울 지역에 지금 조금 시장 상태가 그래요. 왜냐하면 매물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억지로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하는 게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상승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호재들을 받는 것들이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아래쪽으로 보면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장인이타운 있죠. 네. 예, 장윤리타운 쪽에 지금 뭐 아래쪽 돌고 지역이라든가 이런 주변으로 해서 좀 새롭게 신축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죠? 네. 요런 네. 쪽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아래쪽 4구역이라든가 6구역 뭐 지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의 어떤 새 아파트 이런 것들이 신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에서 교체 수요죠. 그런데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에 지금 역 근처에 있는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이런 재개발 지역들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기존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지역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조금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네. 더 질문 있으시면 이후에도 또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또 다른 전화 연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고민이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사는 데가 강동구 성내동 네. 이타는 세상 1차에 살고 있는데, 네. 그게 매도하게 되면 언제쯤이 괜찮은지 싶어가지고요. 평수는 어떻게 되세요? 32평이요. 네, 31평에 그러면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는 거 생각하시는 거세요? 이제, 예,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일단은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뭐 그런 것도 좀 전반적으로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뭐 강동구도 최근에 조금 시기가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대표님 연결해서 한번 상담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여기 네. 뭐 실거주하세요? 네, 네, 네. 실거주하신다 그랬나? 그러면 여기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6년 정도 됐어요. 6년요? 그때 6년 전에 네. 매수해서? 네, 네. 네. 가격이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오르죠? 예, 그래서 지금 네. 웬만한 지역들이 막 지금 뭐 억억 막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오르긴 올랐지만 옛날에 비해서 5, 6년 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보면은. 네, 그죠? 그런데 이 동네가 유난히 가구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좀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앞으로 뭐 실거주로 생각하신다면 주거 환경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곳인데 가격이 네네. 오른다는 거는 아무래도 수요 측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핸디캡이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니까 자 네네. 보시면 여기 2편한 1차라 그러셨죠? 네. 네, 여기 건너편 2차도 있고. 이 강동권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 성내동이나 이런 지역들이 이 주변이 다 지금 단독주택 지역이에요. 그죠? 네네. 그런 가운데 이 조그만 뭐 2편이라든가 뭐 이런 저 1, 2차 뭐 이한 아파트 이런 등등 뭐 세대수가 이렇게 크지 않은 이런 조그만 단지들이 이렇게 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주택 속에 어떻게 섬처럼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이렇게 좋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가고 싶은 곳은 아니죠. 역과의 거리도 있고 굉장히 뭐 주거 환경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어떤 주변이 크게 변화되지 않고 나홀로 아파트 형태를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이 좀 제한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이유고 그 앞으로는 그럼 또 어떻게 했냐? 그럼 이 주변이 지금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될 것이 별로 없거든요. 위쪽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위쪽으로 해서는 지금 이 상업지잖아요. 위쪽 이렇게 빨갛게 된 데가 상업지입니다.
천호역서부터 강동까지 천호 재정비 촉진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크게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아래쪽으로는 지금 크게 변화될 여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주거 형태로 계속 좀 지속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상복합이고 오피스텔이고 이런 것들이 천호역 주변으로 강동역 주변으로 지금 많이 조성이 되고 이런 공급량이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매도하고 만약에 그 가치를 따진다 그러면 좀 갈아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가격이 좀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곳은 좀 더 많이 오르겠죠. 네. 이런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이런 그 특성이 좀 잡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변화가 네. 되시면 좀 다른 곳으로 좀 옮겨 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적절한 매도 시점 잘 찾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전화 연결이 못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대표님의 1대1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대1은 아니지만 오늘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미나 관련 정보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올해 상반기 부동산 투자 전망을 주제로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열립니다. 2월 15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1시에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로 가시면 되고요. 예약 필수입니다.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무료 세미나의 이런 기회 꼭 가지고 가시고요. 저희 전화 연결 빠르게 넘겨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강서구 마곡 지역에 투자 겸 거주 목적으로 수명산 5단지 20평대하고 네. 등촌 주공 5단지를 봤거든요. 아, 둘 네네. 중에 어떤 쪽이 더 향후에 전망이 좋을까 해서 전화했는데. 아, 네. 내발산과 등촌동 아파트 두 곳 중에 어떤 곳이 투자 가치가 더 높을까를 보고 예.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대표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대표님 어떻게 예.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젊으신데 돈을 많이 모아놓으셨나 보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지금 살고 계신 집은 주택이 있으신데 또 투자 목적으로 집을 또 사실라 그러시는 건가요? 예, 제가 마곡 14단지에 살고 있는데. 아, 그 엠벨리요? 예. 예,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 주변 지역에 좀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예. 예. 근데 그 이쪽에 거주하셨으면은 좀 매도 시기를 조금 땡겨서 하실 수도 있었는데 조금 늦으셨네. 저희 이거 매도 안 하고 예. 20평대를 예. 하나 더 이제 구입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보시는 수명산 매도. 파크라든가 이 등천주공이라든가 이런 거를 작년이나 뭐 재작년 이쯤에도 그 지켜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지켜봤는데 좀 늦었어요, 그 말이. 예, 좀 타이밍이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예, 그 이유는 가격이 좀 상승하고 이런 단기적으로 급상승한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그 호재가 있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서 좀 매수 시기가 조금 지금 앞으로 추가로 어느 정도 상승 여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한 지역들은 아무래도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도 좀 있지 않겠나는 피로감도 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을 드리면 어디가 좋다 나쁘다 보다는 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수명산 파크 5단지 또 인근에 여기 등촌동 주공 5단지 둘 다 5단지네요. 네네. 그래서 보시고 계신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가격대는 알아보셨나요? 예. 네, 수명산 파크는 얼마 정도 갑니까? 5단지? 4억 9천에서 5억 1천 사이인데 예. 층에 따라 약간 방향에 따라 틀리고. 그 정도 가고 또 이쪽 등촌동은요? 등촌동도 제가 3단지도 봤는데 3단지가 조금 더 비싸서 물건도 별로 없고 요즘은- 5단지는 물건이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들은 물건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어느 예. 지역이네. 자, 문제는 뭐냐면, 자, 보자고요. 이 마곡지구인데, 14단지 이쪽에 살고 계시니까 뭐 이 주변을 예. 잘 아실 거고, 이제 마곡이 입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예, 결국은 이제 뭐 이제 뭐 수요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둘 다 좀 비슷해요, 여건이. 그래서 단지 뭐, 저 등촌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참 좋잖아요. 발산도 있고, 요 위에 네. 9호선 가양도 있고. 그래서 이 교통 여건은 굉장히 좋은 데고, 또 여기 수명산 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 여건은 조금 여기보단 빠지지만 주거 환경이 이렇게 뭐 수명산도 있고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양쪽이 어디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제가 좀 보는 건 뭐냐면
자, 연차가 조금 그래요. 얘는 교통은 좀 안 좋지만 교통은 얘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연차로 봤을 때 새 아파트냐 아니냐는 얘가 또 새 아파트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곡지구를 통해서 주변 지역이 변화가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직주 근접이에요. 그죠? 여기서 교통을 갖고 외곽으로 뭐 살기 위해서 여기 거주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직주 근접이라는 교통 요건보다는 주거 환경이 좀 낫고 아니면 또 연차로 좀 새 아파트 뭐 여기는 한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어떤 새 아파트가 조금 더 상승한다 그러면 조금 더 상승 여건이 동력이 좀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건은 둘 다 비슷하지만 이 연차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교통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직주근접으로 인한 마곡 수요가 들어오면서 이 주변 가격을 좀 올려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여기나 결국은 뭐 직주근접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먼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통 여건보다는 새 아파트면서 조금 더 주거 환경이 좀 차분한 이런 지역이 조금 더 가격 상승 여건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한다면 수명산 파크 쪽으로 조금 손을 좀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조금 많이 오른 듯한 것 같아서 지금 사도 될까 그것도 작년에 어떠셨어요? 작년에도 그랬죠? 그렇죠.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시장은요, 조금 뭐 사실 시장 자체가 조금 왜곡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책과 여러 가지 뭐 어떤 경제 분위기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뭐 집값이 이렇게 고공으로 상승하는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만 뭐냐면 이 마곡지구 주변은 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이만큼 좀 어떤 업무 시설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에 있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힘든 건 뭐냐면 이런 이유로 단기간에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매수 시기가 작년 재작년이었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어쨌든 마곡지구 조성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지역에 대한 어떤 호재를 받고 가격 상승한 건 이유 있는 상승이지만 지금서부터 얼마 상승하는 여건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두 단지를 갖고 보고 계신 거는 이 동네 거주하시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내년에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와요, 마곡지구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로 단기간에 오른 것도 있지만 조금 소폭 상승은 좀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지금 2년, 3년 전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거의 한 2배 정도 막 올랐어요, 가격이. 그죠? 가격으로 보면 결국 뭐냐면 매매가는 막 뭐 한 2억씩 올랐는데 전세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또 무슨 얘기냐면 전세는 뭐 한 3, 4천, 4, 5천밖에 안 오른 거는 2년 전, 3년 전에는 뭐 한 7, 8천만 원이면 갭 투자가 됐는데 지금은 뭐 2억 5천 뭐 이 정도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투자 비용 대비 과연 상승폭이 어느 정도 시켜줄까 이런 거는 또 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지역만 투자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면은 좀 시야를 바꿔서 뭐 다른 종목 아니면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요 정도 드리고 투자에 대한 어떤 이렇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한번 세미나 때 오시면 제가 한번 1대1 상담으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영아님 꼭 세미나 가셔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고요.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저희 이제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문자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1219님, 옥수국 등 99제곱미터 아파트를 작년에 매수했습니다. 전망 어떤지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보유해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과연 전망이 어떨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그 문자로 주셨는데 전화로 주시면 더 좋을 텐데 2017년도에 매수했다 그러면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매도를 생각하는 거는 좀 그럴 거고요. 일단은 지금 당분간은 보유입니다.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고 보유할 만한 조금 이유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뭐 입지도 뭐 여러 가지로 좀 가지고 있을 만한 좀 곳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극동 아파트 위치가 옥수역 근처로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아래쪽이 한강을 넘어가면 바로 압구정이라는 얘기죠. 결국 옥수동 지역의 가격이 강남권의 아파트 시대를 좀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요층이 강남권 수요층이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뭐 리버젠이라든가 뭐 이쪽 금호에 있는 이편안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세게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극동 아파트는 조금 연차는 좀 되긴 했지만 이 보유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뭐 안전진단, 뭐 작년에 시공사도 선정되고 지금 안전진단을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계는 물론 조금 남긴 했지만 재건축이라는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겁니다. 뭐냐? 시간적으로 좀 짧아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지금 규제를 가하고 있고 또 재건축 허용 연한에 대해서도 뭐 30년, 40년 뭐 이런 얘기가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전방의 압박인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좀 시도하려고 그러는 단지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계가 지금 초기 단계에서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좀 보유할 여건이 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연차가 된 아파트지만 이 주변의 리버젠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좀 몇 년 후가 된다고 친다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 내에선 또 가장 새 아파트가 또 되는 게 극동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입한 시기도 있고 또 어떤 사업 지역에 대한 어떤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좀 매수 좀 지켜보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뭐 주위 지역이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당분간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현재 전세 거주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내 집 마련 목적으로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는 중인데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하셨어요. 네, 대표님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시청자분입니다. 지금 대표님 화성시로 가도 괜찮은 걸까요? 예. 일단은 뭐 지금 그 내 집 마련 자 두 가지 의견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이 화성시란 지역 자체가 이제 동탄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화성인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큽니다 화성시가. 근데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아래쪽 그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봤을 때 이쪽 인근을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동탄권이라든가 수도권 서울 남부권으로 봤을 때는 공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탄 이지구도 지금 공급량이 지금 어떤 많은 초과 상태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가격도 지금 조정을 받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매수를 남부권 지역에서는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조금 다른 지역으로 한번 매수해서 또 이쪽 지역에 만약에 거주해야 된다 그러면 임대로 거주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 신혼부부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집을 매수한다 그러면 가치가 좀 뭐 청약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꼼꼼히 유불리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그 공급에 대한 걸 굉장히 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 3년 안에 청약으로 한번 좀 이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문자까지 상담 진행해 봤고요. 이렇게 1부 생생부동산 클리닉은 SNK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